사회복지사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세종시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주의 탄소섬유 특화산업단지를 직접 만들기로 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새 화물 항로가 열렸습니다.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사회복지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정말 사회복지사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소파에 올라선 장애인을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목을 조르고 발을 꺾습니다. 겁에 질린 장애인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뺨을 때리고 발차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탁자 위에 올라섰다는 이유로 손발에 동전을 던집니다. 가해자는 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다른 장애인이 이런 행동을 따라할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폭행은 상습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25일 분량의 CCTV에서만 100여 건의 폭행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정신수준이 자기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중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교사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아마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시설의 장애인 31명 가운데 23명이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장애인이 상처를 입거나 팔이 부러져 재활교사가 경위서를 쓰는 일도 빈번했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댑니다. 기존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직원들한테 저희 직원들 믿었고요. 네. 기존에 이렇게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조사 때 나온 걸 토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 시설은 전라북도와 남원시로부터 해마다 9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지만 지도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니까 이제 뭐 종사자 입상 관리, 예산 체계, 그다음에 안전 및 위생 관리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거든요. 남원시는 뒤늦게 실태 조사를 하고 시설 장애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해 전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 금지 기간에 판 세종시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인데요. 검찰 수사가 전북혁신도시로 확산될 경우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144명도 수사를 받게 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의 불법 전매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뒤 3년의 전매 금지 기간을 어기고 분양권을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대상 공무원만 2,000명에 이릅니다. 검찰이 다녀간 이후에 매도 이 주문이 거의 끊긴 상태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 거래는 거의 중단된 이런 상태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이전기관 직원들과 부동산 업계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전북혁신도시로 확산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 결과 전북혁신도시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144명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전북으로 수사를 확대해 분양권의 불법 전매 의혹을 따지면 수사를 받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거래 가격을 다운을 치는 거죠. 2000년이면 10만 원 가까이 신고를 했어요. 1000만 원 쓰시면 세금이 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요. 분양권 불법 전매는 공급질서 교란을 금지한 주택법 제39조를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전주의 탄소섬유 특화산업단지를 직접 만들기로 했는데요.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경남 진주 등과 함께 전주를 특화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지로 결정했습니다. 업종은 탄소섬유산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주를 찾아 미래 산업의 씨앗이라면서 육성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아이디어를 길러내고 이것이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져서 창조 경제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탄소섬유 산업단지는 전주 효성 공장 옆에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정부가 사업비 2,280억 원을 모두 투자해 2020년까지 조성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기대와 다르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비중의 최대 50%를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 점수가 기준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게 주된 원인입니다. 이를 두고 전주시 등이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시 등은 경제성 분석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 항목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이고 또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으로 미래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접근 방법이. 전주시는 탄소섬유 특화산업단지와 이미 가동 중인 효성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10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의 현안인 탄소산업 육성법의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지만 탄소법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탄소법은 이달 말에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전라북도는 이 법안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내일 전북을 방문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의뢰 정운천 당선인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정운천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와 당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북의 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활동할 의원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광수 원내부대표, 이용호 원내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비상대책위원과 안호영 원내부대표 등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새 화물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전북의 항로가 5개로 늘기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군산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평택과 당진, 목포 등 서해안권 항만의 물동량은 평균 2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군산항 물동량은 3.3% 줄었습니다. 지난 2011년 1,981만 톤을 최고로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1,847만 톤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수출입 화물과 연안 화물이 줄고 화주들이 군산항보다 화물 항로가 많은 다른 항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군산항과 중국 님보, 상하이를 잇는 새로운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군산항의 기존 4개 화물 항로 가운데 하나를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새 항로를 개설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9,500톤급 화물선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항 물동량은 한 해 15,000 TEU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한 개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번 항로 개설로 군산항의 항로는 모두 5개로 늘어납니다. 중국 상하이와 대련, 석도 그리고 일본에 화물선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항로 취향을 계기로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시너지 효과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GCT, 즉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도 정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해운업계 불황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항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서해안 시대 물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의 새 항로 개설로 침체에 빠진 전북의 수출입 물량이 크게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활성화하려면 장관급 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기업 유치와 한중 경제협력특구 기반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리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차관급 협의체를 장관급 협의체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출 경쟁력이 높은 프리지아와 칼라를 중심으로 화훼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배 농가에 연작을 위한 배드 시설과 저장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선 천여 농가가 프리지아와 칼라, 장미, 국화 등을 재배해 국내외에서 한 해 337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잇몸이 상하기 쉬운데요.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치과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건강한 이는 오복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잇몸이 부실해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충치와 치주병, 잇몸 질환 등 여러 가지 치과 질환이 잇따릅니다. 나이 먹은 게 아파. 젊었을 때는 이도 애리고 보고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얘가 아파.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면 치아와 잇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치아가 남아있다면 올바른 칫솔질은 물론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틀니를 끼었다면 틀니 세척과 보관을 잘해야 잇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이가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잇몸이 올라가서 치근이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칫솔질 외에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구강 건조증은 혀를 최대한 입 밖으로 움직이거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입체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혀를 내밀 때 어설피 내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극이 안 가해지겠죠? 혀를 내밀 때 내가 쭉 내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미셔야 돼요.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치아와 잇몸 관리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북 최저임금 공동투쟁본부는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고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올해 28억 원을 들여 12,000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바꾸고 중간 밸브를 설치하는 등 가스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4,300가구에 2억 원을 투자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일부 사업소가 폐지되고 정원이 조정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미륵사지 전시관과 남원 만인회총의 관리 주체가 전라북도에서 국가로 바뀌면서 이들 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전체 정원이 3,764명에서 3,757명으로 7명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가축 방역기관의 명칭 통일 방침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가 동물위생시험소로 바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부터 1년에 3차례로 늘어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가 오는 21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전주시는 습기를 없애 충해를 막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햇볕에 말리던 포쇄 재현 행사를 그동안 1년에 한 차례에서
올해부터 3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전주사고와 한옥마을 일대에서 첫 재연 행사를 하고 오는 7월과 9월에 추가로 열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독서 수요 창출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방안 토론회가 원광대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원광대 지역발전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읽기 문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창조적 인격 형성을 위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독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독서 활성화 방안으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맞는 독서 콘텐츠 개발 등 IT 산업과 기존 출판 산업의 융복학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새롭게 유권자가 된 성인들을 초청해 전통 성년예를 재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성년이 된 만큼 유권자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각종 공식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처음으로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준영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당시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